네, 앞선 화면으로 다가오는 증시 일정 먼저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번 한 주는 미국 매크로 지표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요. 여기에 시장 트렌드와 요즘의 유행까지 반영해서 여러분의 계좌에 희망을 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MBN골드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매니저님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사실 지난 방송 실시간 네. 댓글을 봤는데 네. 매니저님 굉장히 귀여운 별명이 생기셨더라고요. 두더지라고 부르시던데. 네, 봐버렸습니다. 저도 네. 봐버렸는데 저희 집에서 이제 저희 아내가 저한테 두더지라고 놀리거든요. 근데 정말 다른 분들도 두더지라고 하셔가지고 정말 제가 두더지 닮았나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 두더지를 닮으셔서 두더지인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두더지 닮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기업을 찾을 때 약간 떠 있는 종목들보다는 두더지가 땅속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목들도 땅 밑에 있는, 그러니까 약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잘 잡아나기 때문에 두더지 전문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뭐야 왜 이렇게 확대가 됐죠? 네. 네, 정말 귀여운 별명인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두더지 매니저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저희 빌드업 희망주들 현황부터 함께 살펴봐야겠죠?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실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최고가 기준으로 이렇게 과장하는 것도 없고요. 있는 그대로의 현재 수익률인데요. 그중에서 오늘 짚어보고 싶은 종목이 있습니다. 제로투세븐 오늘 5% 넘게 강세 나오면서 지금 9%대 수익률 가져가고 있죠. 이 종목 리뷰해 주신다면요? 네, 제로투세븐 제가 어제였나요? 리뷰를 한번 했었는데요. 계속 두더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저출산 관련된 이슈가 이 저출산 종합대책 쪽 관련된 이슈가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전에 그리고 중국 쪽 관련된 소비주로서도 이제 약간 이 궁중비책 쪽 관련돼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근데 자 이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 오늘 제가 봤을 때는 꿈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보통 이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 보면 그동안에 대장을 잡았던 종목들의 특징들은 아가방 컴퍼니나 제로투세븐이었습니다. 근데 꿈비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당대표 출마한다 안 한다 요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꿈비가 급등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제로투세븐하고 뭐 아가방 컴퍼니 이런 종목들도 저출산 종합대책 앞두고 같이 부각받았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제로투세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1차 목표가가 6,680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아쉽게 오늘 장중에 좀 슈팅이 나왔을 때 몇십 원 차이로 체결이 되진 않았지만 뭐 아직 저출산 종합대책 관련된 기대감이 유효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보면서 목표가 달성하는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주목하면서 지켜봐도 좋을 것 같네요. 자, 한 종목 더 있죠. 서진 시스템도 리뷰해 주신다면요? 네, 뭐 사실 최근에 이제 뭐 ESS 쪽 관련된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요즘 약간 그런 노이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 대선은 저는 이미 이제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연 민주당과 공화당 이쪽과 관련해서 지금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가 약간 조금 우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뭐 신재생 에너지나 이쪽 관련해 가지고는 약간은 좀 투심이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 오늘 또 이런 2차 전지나 아니면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기차 전환 정책을 뭐 폐지를 하겠다. 근데 이번 달에 또 미국의 대선 토론회가 있습니다. TV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 데이터 센터 쪽 관련된 전력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뭐 이게 올해 끝날 게 아니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를 져야 되고 뭐 AI 시장은 이제 시작하는 개화 시기에 있기 때문에 뭐 ESS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신재생 에너지 쪽하고 좀 길게 바라봤을 때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진 시스템 뭐 지금 당장은 뭐 마이너스 3% 정도 돼 있지만 결국에 다시 한번 좀 어느 정도 구간에서 바닥 잡고 돌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계좌에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빌드업을 위한 시장 재료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시장 키워드들은요. K푸드와 화장품 역시 이 둘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정말 크게 보이네요. 뭐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뭐 요즘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점도표가 되게 중요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점도표가 이제 만약 2회 인하로 이야기가 나왔다면은 전망이 나왔다면은 이 소비재들의 상승 지속성이 좀 빠르게 꺾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1회로 나와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그 미 연준에 맞서지 말라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이 소비재들이 그래도 좀 너무 살 게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소비재 순환매가 나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K푸드 관련된 종목들도 어느 정도 지금 한 바퀴 돌았고 지금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또 특히나 이제 선진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급등세가 나와줬었는데 약간은 이제 뭔가 고점에 대한 시그널들이 은근히 좀 나와주고는 있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보통 첫 번째 고점에서 찍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서 오버슈팅, 그러니까 거래량이 슈팅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좀 달렸을 때는 뭔가 약간 추세의 좀 끝물에 나오는 약간 그런 특징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뭐 화장품주들 물론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K 화장품 관련된 K뷰티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뭔가 좀 단기적으로 좀 워낙 과도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고가권에 있는 신규 종목 매수하는 건 조금은 조심하시면서 무조건 익절 라인이나 손절 라인은 좀 철저하게 잘 잡으시면서 지키는 전략이 더 지금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K푸드나 화장품 쪽으로는 안 보시는 것 같네요. 어떤 테마를 좀 중점적으로 뽑아주셨을지 네. 정말 궁금한데요. 그러면 바로 빌드업 소식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화면 하단으로 빌드업 시나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플러스네요. 마이너스가 없는 날은 제가 참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재료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네요. 역시 K푸드와 화장품 관련이 없나 봐요. 네. 뭐 요즘에 이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업종은 우선은 이번 대선 토론에 좀 제발 요 분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이거를 좀 착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워낙 좀 강력한 발언들을 많이 하는 분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뭐 전기차 전환 정책을 폐지하겠다. 뭐 아니면은 뭐 IRA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체는 뭐 쓰레기 정책이다. 막 약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막 올라온다 싶으면은 뭔가 지금 신재생 쪽 산업이나 이게 에너지 그 섹터들이나 그쪽 보유하신 분들은 약간 조마조마하는 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당장 약간 뭐 유럽의 조금 약간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이런 극우파 관련된 좀 이런 부분들이 내분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약간 그거를 좀 같이 피해갈 수 있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련된 수혜 업종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저는 방산 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첫 번째 키워드는 방산 쪽하고 같이 좀 연계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섹터가 나오네요. 방산 관련주 뽑아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첫 번째 재료 위에 한층 더 해볼 두 번째 재료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재료는요. 유로 사토리네요. 네, 유로 사투리 저도 이게 무슨 사투리인가 했었어요. 이게 뭐 어디 경상도인가 아니면 전라도인가 어떤 사투리인가 유럽에도 사투리 쓰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세계 최대 이제 방산 쪽 관련된 전시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산 쪽 관련된 전시회 자체가 이번 달 이제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관련된 기업들 또 참가하는 기업들이 또 뭔가 또 이슈 부각이나 또 일정주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유로사토리 관련해 가지고 또 참가 기업들 같은 경우에 뭐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우리나라 국내 방산 기업들이 가고요. 또 특히나 이제 국방부 장관이 조만간에 이제 루마니아하고 폴란드를 방문을 하기 때문에 또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도 이런 방산주에 대한 관심도가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럼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트럼프 그리고 두 번째 이 유로 사투리 결국에는 이 방산 쪽이 뭔가 지금 시장 자체가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 좀 안전한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연계돼서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 있는 전시회 일정이죠. 유로 사토리 짚어주셨습니다. 자, 2위에 더 해볼 세 번째 재료 만나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재료는요. 로봇이네요. 오. 네, 요즘에 이제 일부 로봇주들이 뭔가 약간 꿈틀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올해 초만 하더라도요. 올해 좀 상반기 정도에 이 로봇주들 일부 좀 많이 갔다가 좀 꺾인 종목들도 많았는데 최근에 약간 시장에서 소외됐던 흐름들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이런 두산 로보틱스나 아니면 뭐 이런 로보티즈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로봇주들이 뭔가 슬슬 바닥을 좀 잡아주면서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잠시 뒤에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로봇 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라는 부분들이 또 다시 한번 부각받을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이슈는 제가 잠시 뒤에 종목명을 말씀드리고 나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세 가지 메인 재료들 모두 만나봤습니다. 자, 여기서 뽑아볼 내일장 빌드업 희망주 어떻게 골라주셨나요? 네, 종목명은 LIG 넥스원이고요. 이제 이 방산 쪽 관련된 부분들 아까 제가 왜 바라봐야 되는지를 말씀을 좀 드렸다면은 바로 이제 저번에 지분 60%를 인수한 이 고스트 로보틱스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이제 인수 절차가 이제 마무리가 될 경우에 이제 미국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유도로켓 비공 연내 또 미국 수출 전망에 대한 또 이야기들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포인트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이 미국을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공을 연내 수출하게 된다면은 이 완제품 수출 기업으로 국내 최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미국
대선 토론이 이제 6월달 20 며칠 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 오늘도 뭐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같은 기업들이 지수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도 자리를 잘 만든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LIG 넥스원은 방산 플러스 로봇 관련된 이슈까지 같이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시장 분위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시초가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18만 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만 8,000원.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주말 동안 매니저님한테서 더 많은 투자 전략 네.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토요일 날 사실 공개 방송을 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 시간을 언제 할지를 정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막에는 좀 나가지는 못하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녹색 밴드 통해 가지고 자세한 일정 말씀드릴 거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다시 한번 관계 악화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미국 토론회가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바이든, 트럼프 누가 더 중국을 잘 때리느냐. 최근에 CDMO 관련된 악재성 이슈가 있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토요일 날 공개 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태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